네, 대표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침해범이고요. 자, 강요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자기 이제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 또는 자기가 지정한 제3자를 위해서 뭐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산상 이익 또는 일체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이게 공무원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거 하면은 저분이 뭔가 내 일과 관련돼 가지고도 잘 좀 봐주겠지라고 하는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저 사람한테 말을 사줘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사주면 뭔가 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가 지정하는 곳에 저기다가 기부를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기부를 하면은 일단 돌아가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한 다리 건너가지고 삼각치기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사실 뭐 비일비재하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공무원이 이렇게 좀 해라라고 말하는 거, 요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한 해악의 고지. 즉, 이 사람이 뭔가 하세요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나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할 거고,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저 공무원이 이제 그 공무원의 일련의 행위를 뭘로 가려고 하는 거야. 협박죄로, 이제 강요죄로도 공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유죄로 가려고 했던 건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뭐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을 했겠죠.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해서 상대방이 쫄 수는 있어요. 굉장히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그 힘 있는 정부 공무원이니까 정부겠죠. 뭐 군사 정권이다 뭐 이런 시절이라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뭐 알아서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강요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인정이 돼 버리면 뭐 피고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그냥 전화만 한 거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지, 내가 꼭 협박한 건 아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지금 되는 거니까 강요죄 자체가, 그렇죠? 생리수단이 폭행과 협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의사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검사는 이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과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사가 이걸 이제 입증을 못했다고 봐야죠.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상대방은 그냥 전화한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고, 상대방은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뭔가 해악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다. 예전에 그 여러분들 뭐 이름은 들어보셨죠? 현대건설의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그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그 전두환 신군부가 뭐 좀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왜 줬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해가지고 유튜브에 짤이 좀 돌아다닐 거예요. 자, 안 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업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냈다. 그럼 물론 이제 안 내면 그런다. 그 사람은 굉장히 쫄아서 어떤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약간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준 거죠. 판례의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폭력 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고, 이게 아마 권상우 씨인가요? 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그 무슨 저기 굉장히 유명한 그 조폭인데 김태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꽤 문제가 됐거든요.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전화해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러면서 나는 누구다, 나 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사실 이 폭력 조직 하에서는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일본일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팬미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봅니다.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네가 이거 안 하면 너 안 좋은 일을 한다. 뭐 좀 재미없을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김태초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충분히 그 공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근데 일단은 이게 뭐예요? 강요죄가 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됐다라고 하면 강요죄가 되겠지만 좀 보시면요.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봐 강요죄 거의 있다고 할 것이다. 근데 이게 틀렸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없다고 봤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정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틀렸고요. 3번입니다.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 등을 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뭐 갑질한다 그래가지고 상관이 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면서 이게 뭐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지시사항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하고 이런 부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또 이게 함부로 또 자를 수도 없어요. 이거 해고도 안 되고 요즘에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해고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무 태도를 교정하고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해 가지고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갑질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아닌 케이스로 지금 일단 전제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자 명령이므로라고 아예 판례에서 적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당한 명령이라고 우리 판례가 넣어놔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이걸 실행하지 않은 경우 군인사법 이 사람은 군인이네요. 물론 상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상관이니까 당연히 군인이겠네요. 군인은 더 하겠죠. 그러면서 군인사법에 대해서 따로 군인사법에서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얼차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있다고 해서 안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관 명령 불복이니까 얼차려도 받고 또 징계 처분도 내려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강요죄가 성립되는 거냐? 아니다. 정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당한 명령과 강요죄를 두 개를 구별하시고 정당한 명령이라면 당연히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 노조. 이거 이름도 뭐 길죠. 민주노총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아무튼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의 소속 노조원인 A 등은 현장 소장인 피해자 갑이 현장 소장한테 가가지고 갑이 말이죠. 노조원이 아닌 이제 현장소장 피해자 갑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의뢰 건설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요 진행을 했다. 근데 민주노총이 어떤 데인 줄 아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실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정을 제기하겠다. 여러분 대체로 이제 그 공사장에 가면요 이게 뭐 걸릴 일이 많습니다. 그 사실 법대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면은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은 실무에서는 아마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다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안전 같은 거는 다 이제 잘 지켜야 될 텐데 뭔가 이제 걸리면 걸리게 돼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삥 뜯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현실의 감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진정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다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노조원 민주노총 산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그 장비를 철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할 때는 항상 이 노조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안인지 아시겠죠? 예. 민주노총 이제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 아니라 뭐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게 뭐 민주노총이라고 이제 판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노조고 노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 현장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현장에 이제 건설 장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설 장비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싸요. 뭐 2억, 3억, 뭐 1억, 억 넘어가잖아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건설 장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요 기계를 사가지고
예,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뭐 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노조가 있겠죠. 이 노조가 있는데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된 사람 갑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을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 사람들은 여기 노조의 어떤 그 뒷 가입을 해가지고 노조가 이제 이 업체 요 건설 현장하고 나름대로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우리 노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자체가 뭐 나는 여기 싫다. 나는 그냥 어차피 내가 건설 장비 사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정치적인 성향도 안 맞고 그래서 난 별로 안 맞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가서 이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이 노조에서 왜 지금 우리 노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장비 업체에 있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깽판을 친 거죠.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당장 빼라. 민주노총이 어떤 데인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 일 못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요 업체하고 앞으로 이 업체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앞으로 민주노총하고 항상 뭐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는 이런 거 있다. 여러분 당연히 강요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 노동자의 삶 또 경영자의 삶 이게 서로 뭐 이렇게 꼭 민주노총이 좋다 나쁘다 이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도요. 예, 당연히 우리 판례에서도 이거는 이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최근에 그 뭐 저 스타벅스 노동자들인가요? 예,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이제 그 트럭 타고 다니면 트럭으로 이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시위할 때 민주노총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 기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요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있다 정도 판단해 두시고 정답은 그러면 이제 여기 정답 판례 2번이 되겠습니다.